안녕하세요. 우리 곁에 묵묵히 서 있는 나무를 통해 감동과 놀라움을 배워보는 닥터윤의 나무학교 진행을 맡은 의사 윤선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나무를 관찰하고 배워보는 두 분의 학생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 이정옥입니다. 이제 봄이 코앞에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 꽃이 피기 직전에 우리가 꼭 봐야 될 나무들이 있어서 제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자,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볼 나무 기대되시나요? 네, 네. 기대됩니다. 네, 특별한 나무예요. 네. 그 나무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할까요? 네. 가봅시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나무는 굉장히 귀한 나무예요.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돼 있는 나무예요. 근데 사실 이 나무의 그 가족은 여기는 패밀리는 소나무과. 그래서 우리가 소나무 하면 굉장히 흔한데 이 소나무는 특별히 색깔이 조금 달라요. 그 수피가 색깔이 달라서 이 소나무는 백송이라고 해요. 백송. 그럼 백송이면 색깔이 흰색이에요. 그렇죠. 하얗겠죠. 그래서 흰색 소나무. 왜 하얗면 조금 신비롭잖아요. 우린 백호랑이도 신비롭게 보고 그다음에 자연계에서 근데 색깔이 튀면 사실 생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잘 생존을 해서 보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백송하고 또 우리나라에 정말 많은 일반 소나무는 대부분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적송이라고 하는데 그 빨갛지 않고 이 수피가 검정색으로. 그럼 검정색이면 아까 이 흰색은 백송이고 검정색이면 흑송. 흑송. 오늘 제가 의도는 안 했는데 네. 이렇게 딱 흑백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흑송이라고 하는 소나무하고 둘을 같이 한번 보면서 비교해 보면서 보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아까 좀 나무의 특징을 살펴보세요 했는데 아, 이 나이테처럼. 그죠. 이게 두꺼운 애들이 추운 데 사나? 아까 백송을 봤을 때 요 뒤에 있잖아요. 네. 백송을 봤을 때 제일 큰 차이점을 혹시 본인이 관찰했을 때 뭐가 있던가요? 네, 그 수피가 흰색이고 약간 얼룩덜룩하게. 얼룩덜룩? 예. 진짜 하였어요? 네, 흰색이 보였어요. 흰색이 조금만 보였어요. 많이 완전 보여요. 분칠한 것처럼 완전 밀가루 뒤집어 쓴 것처럼 그런 흰색.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렇지. 알록달록하게. 얼룩달룩한데 예. 흰색이 조금씩 보이는 네, 예. 군복 같은 거. 네. 맞아요. 그게 지금은 맞고요. 이게 흰색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어요. 뭐 언제 바뀌냐? 그건 조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이따 물어볼게요. 네.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아,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 혹시 뭘 느끼셨어요? 딱 봤을 때 백송을. 백송을 딱 봤을 네. 때요. 아까 보라고 했잖아요. 예습할 때. 자, 어떡하지? 다시. 그 소나무가 줄기부터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올라가던가요? 아니면 밑에서부터 다른 나무처럼 이렇게 가지를 많이 치던가요? 하나로 올라가다가 하나로 올라가다가 이런 가지를 좀 밑에서부터 많이 쳐서 네. 일반 소나무하고 처음 딱 봤을 때 소나무라고 느끼기가 조금 힘든 네. 그런 게 보였죠? 네네. 맞아요. 그런 네. 느낌이 처음에 딱 오고 그 다음에 이 이파리들이 봤을 때 네. 어땠어요? 허리들이 일반 소나무하고 봤을 때 좀 길던가요? 네네 좀 길쭉길쭉. 길쭉했어요? 네. 길쭉길쭉은 한데 제가 이렇게 하나 주워왔는데 이게 백송이고 이게 흑송이에요. 이게 흑송. 아까 네. 얘기했던 까만 네. 그리고 그 소나무인데요. 이래 봤을 때 일반 소나무, 일반 흑송, 네. 우리나라 산에 네. 흔한 이 소나무 솔잎파리하고 이 백송의 솔잎파리하고 길이는 어때요? 키가 흑송이 훨씬 훨씬 긴 것 같아요. 길죠? 네. 길고 백송은 좀 짧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래 봤을 때 이런 친구들
일반 소나무하고 좀 차이점이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어때요? 별로 별로 부드러운 차이 거, 없고 예, 예. 다 아프죠? 예, 예, 예. 바늘 같은 네네. 이거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겨울이라서 이 겨울눈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네. 겨울눈이거든요. 네. 나중에 꽃도 나오고 잎도 나오고 하는 겨울눈들인데 이게 흑송이고 이게 백송인데 네. 흑송의 이 겨울눈하고 이 백송의 겨울눈하고 어떻게 보여요? 예, 흑송은 음. 하얀 솜털로 이렇게 쌓여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쌓여 있어서 네. 이게 제일 큰 이 흑송, 즉 다른 말로 곰솔이라고도 해요. 검은 솔에서 검다가 검솔하다가 곰솔로 바뀌었대요. 네. 그래서 곰솔이라고도 하는데 이 곰솔과 다른 소나무의 제일 큰 특징 차이가 이 겨울눈에서 겨울눈이 이 친구는 수피가 하얘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나는 겨울눈이라도 네. 좀 하얘보자 네. 이래가지고 여기가 하얗게 은회색. 네. 네. 근데 그런 반면 이 백송은 아는 나는 나도 소나무야. 예. 그래서 소나무 비슷하게 겨울눈은 무슨 색? 예. 약간 밤색하고 예, 밤색으로, 예. 붉은 비슷하게 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차이가 있고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백송은 이 수피가 하얀데 아까 보니까 하얀 부분이 이렇게 전체가 다 하얗지는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러면 언제 그러면 하얘질까요? 백송이. 조금 전에 힌트를 주셔가지고요. 나이를 먹으면 그렇게 되나요? 우리 이정욱 간호사 학생, 네 대단한 그 추리력 네. 그럴 것 같죠? 네. 네 맞아요. 아, 나이가 들수록 맞췄다. 하얘져요. 그래서 그렇게 흰 백송, 진짜 백송이 어디에 있냐면 천연기념물로 몇 군데 있는데 서울에 가면 종로구 도시 한복판에 있어요. 그 제동이라는 곳에 있는 헌법재판소. 요즘 아주 핫플이죠. 네. 헌법재판소. 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근데 헌법재판소 마당에 진짜 분칠하게 밀가루 뒤집어 쓴 것처럼 이렇게 백송이 있어요. 네, 서울 시민 여러분, 거기 갈 일은 없겠지만 백송은 보러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멋져요. 저는 봤거든요. 이 나무학기 하기 전에 봤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뭐지? 했는데 소나무라는 거예요. 진짜 하얘요.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러면 그 백송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한번 100살요. 100살. 그러면 100년 전에 심었네요. 우리 한의사 선생님은 조금 더 써보세요. 몇 배 더 써야 돼요. 한참 더 써야 돼요. 400살? 오, 조금 더 써보세요. 조선 왕조 몇백 년이죠? 500년. 500년인데 조금 거기다가 더 썼어요. 이제 그렇지. 600년. 600년 맞아요. 600살. 왜냐하면 이 백송이 원래는 우리나라 고유종은 아니에요. 어디에 있었냐면 중국에서 중국 이제 사신들이 올 때 또는 중국에 유학 갔다가 들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이거 좀 신기하다 이래서 수입해 온 그런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처음 할 때 중국하고 좀 긴밀했잖아요. 그때 이제 갖다가 심어서 곱게 잘 키운 나무가 백송. 이 백송은 껍질이 이렇게 처음부터 소나무하고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벗겨져요. 껍질이 잘 벗겨져 가지고 얼룩덜룩 군복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제 그냥 흰색으로 완전히 색소를 잃어버린 흰머리처럼 그렇게 된답니다. 우리 그러면 백송의 특징이 너무 다르고 확연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또 하나하나 자세히 비교하면서 흑송하고 백송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가까이 가봅시다. 네. 자, 가봅시다. 자, 우리 가까이 와서 관찰을 해봅시다. 지금 이 수피가 이렇게 완전히 벗겨지니까 그죠? 속살이 보이죠? 네. 속살이 지금 어때요? 노랗습니다. 노란 예. 부분도 있고 회색도 있고 회색도 있고 그린색도 그린색도 있고요. 있고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색을 속에는 가지고 있는데 이 껍질이 이렇게 일어나죠. 네. 박피되는 듯 레이저 치료하고 박피 받은 백송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백송이나 소나무 종류들은 공통점이 있으니까 이 친구가 소나무과에 들어간 거잖아요. 뭐가 공통점이냐면 이파리에 특징이 있고 솔방울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크게 솔방울을 우리가 구과라고 하죠. 그래서 구과를 맺어요. 구과를 맺는데 일단 이파리를 한번 보면 아까 이 흑송의 이파리 일단 우리가 소나무 하면 이 가시 이파리가 한 개인가요? 일반 소나무 2개. 두 개죠. 예, 예. 한 개는 넓은 활엽수 네. 일엽편주. 예, 이게 예. 제가 외우는 방식인데 아. 일엽편주 이 넓은 활엽수가 이 느티나무나 이런 친구는 이파리가 하나죠. 근데 두 개부터는 이런 가시를 가진 길쭉한 애들은 하나 가지고는 어디가 힘을 못 쓰겠죠. 네. 뭉쳐야 예, 예. 가서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자 이래 딱 제가 들여보니까 이렇게 딱 보면 우리 몇 개인 거 2개예요. 이 흑송이 네. 흑송은 두 개. 예. 네. 그러면 일반 소나무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죠? 적송도 다 두 네. 개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몇 개일까요? 자, 언뜻 이 보기에 백송은- 많아 보이는데. 백송은 몇 개일까요? 자, 하나씩 3 개예요? 보세요. 네. 어머. 3. 예. 세 개죠? 3개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3개짜리, 네. 3개짜리가 백송과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했긴 했어요. 좀 걔도 약간 외국에서 온 애인데 외국에서 온 애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빨리 키우게 하기 위해서 이를 수입했어요. 이 친구를. 네. 이름도 그래서 약간 영어가 들어간 리기다? 전 기절할 뻔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한의사 선생님. 그냥 지금 생각이 팍 났어요. 가르쳐 그냥 준다. 이름 외국 이름은 리기다밖에 없다. 예. 그쵸? 네 갑자기 그냥 이름만 생각했어요. 내용은 생각이 맞아요. 리기다 소나무가 네. 삼엽송이에요. 그래서 이 삼엽송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삼엽송은 아까 말한 백송하고 리기다 소나무잖아요. 그래서 제가 삼백리라고 그냥 외워요. 삼백리. 뭐 그래서 백송과 리기다. 그 다음에 이게 네 개의 이파리는 없어요. 네 개의 이파리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5개짜리를 오늘 또 만날 거예요. 5개. 5개는 가서 제가 설명드릴까요? 여기서 가르쳐 드릴까요?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5개는 가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시장에 가면 잣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잣을 공짜로 얻어먹기 위해서 이거 물어보면 이게 뭐지요? 하면 옷이요. 그 다음에 잣을 보면 이게 뭐지요? 하면 잣이요. 그럼 먹고 그 다음에 갓을 잡으면 이게 뭐지요? 하면 가시오에서 갔다는 그런 얘기 들었죠? 안 들어보셨나요? 시오, 자시오, 가시오. 하여튼 그래서 자시오 해서 끝에 오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오엽송이 바로 잣나무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그거를 기억하면 조금 더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어쨌든 우리 일반적인 소나무는 몇 개? 2개. 2개, 네. 이엽송. 그 다음에 삼엽송은 삼백리, 예. 백송과 리기다. 예. 그 다음에 오엽송은 옷이 잣나무. 자시오 하는 잣나무. 이렇게 일타 강사가 찝어드렸습니다. 네. 예, 공부 잘하는 비법은 별거 없어요. 그냥 말을 재밌게 만들어서 외우면 됩니다. 네. 자, 오늘 그러면 우리 백송 봤잖아요. 이제 이 흑송도 바로 옆에 있거든요. 우리 가서 또 자세히 보면서 수피가 어떻게 다른지 딱 비교해 보면 알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 백송 한번 자세히 여기 보는 거 한 번 더 보도록 하고 흑송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는 소나무 지금 앞에 와 있잖아요. 이 소나무는 특징이 아까 이파리가 바늘잎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솔방울을 맺는다 했잖아요. 그걸 구과라고 하는데 이렇게
맺었다가 씨가 다 날아가고 나면 바닥에 떨어지죠. 지금 예, 그래서 이 백송이나 이 흑송이나 솔방울은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어느 게 뭔지는 아까 달려 있는 모습 보니까 비슷해 보이고 지금 여기에는 그러면 씨가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날아가고 없는 것 날아가고. 같아요. 그렇죠.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날개가 있어서 벌어지면 멀리 날아가요. 그래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퍼뜨리기 때문에 풍매화죠. 이 친구들은 풍매화인데 우리가 좀 이따 만날 그 오엽송 아까 뭐라 했죠? 자시오. 그렇지. 아우 너무 잘해. 그래서 그 잣나무는 보면 이게 여기 보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게 이 남아 있는 편이 벌어지는데 요 안에 사실은 씨앗들이 이렇게 막처럼 생긴 날개에 달려서 다 날아갔어요. 근데 잣나무는 잣이 있잖아요, 안에. 날아갈 수 있을까요? 무거워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잣은 다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맛있기. 오, 맞아. 맛있게 하면 누가 오죠? 다람쥐. 맞아요. 청설모. 그 친구들이 통째로 얘를 가지고 막 곳곳에 숨겨요. 아, 근데 얘들이 예. 기억을 잊어버려요. 못해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지. 다람쥐. 그래 다람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잣이 생존할 수 있었던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거 보면 백송이나 우리 해송이나 이런 친구들은 바람 타고 날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게 벌어져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한 잣나무는 벌어지면은 얘들이 다 바닥에 떨어져서 멀리 못 가잖아요. 그래서 안 벌어져요. 잣방울은 이렇게 다 그런 차이가 있답니다. 나중에 또 보시고 일단은 뒤에 있는 이건 해송 또는 곰솔 이렇게 말하는 주로 바닷가에서 살고 색깔은 까만 그런 소나무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적송하고 좀 차이점을 아까 보시니까 어떤 게 좀 느껴졌어요? 예, 이 나무 줄기가 숲이가 까맸어. 까맣어요. 예. 네. 까맣고 보통은 위에 갈수록 적송은 빨개지는데 위에서도 예, 까만색인 것 계속 같아요. 까맣게 예. 네, 적송이고 아니 곰솔 흑송이고요. 그죠? 흑송이고 또 어떤 뭔가 좀 달라 보였어요. 그 우리나라 소나무 적성은 되게 많이 꼬불거리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꼬불거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그 특징은 사실은 제가 미처 몰랐는데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 친구는 엄청 이렇게 휘거나 이래 햇빛을 막 따라서 굳이 그래 안 하고 그냥 바람이 불어도 나는 지킨다 이런 느낌으로 좀 꿋꿋한 느낌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약간 덜 휘는 것 같고 그래서 해송이 역할이 이 방풍림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바닷가에 쫙 심어서 근데 이런 적송보다는 이렇게 조금 더 바람을 잘 막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한 차이고 근데 숲이 자체는 어때요? 이런 백송하고는 백송하고는 너무 다르고요. 다르고. 예, 일반 소나무처럼. 그렇죠. 예. 이게 두툼하게 각질이 엄청 두툼하게 그러니까 이게 두툼해지는 거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때밀이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밋밋한 거는 요요 보면 때가 벗겨지잖아요. 백송은 예. 벗겨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두툼해질 수가 없는데 이 해송 즉 흑송이나 일반 적송은 이게 두꺼워지는 이유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철갑을 두른 것 같이 그냥 괜찮아. 네. 그냥 같이 가자. 이런 느낌의 나무죠.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있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봤던 전나무나 또는 잣나무 종류들은 또 이렇게 두껍지 않아요. 이렇게 좀 얇고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잘 탈락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이렇게 숲이에서 차이가 있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봤던 이 흑송의 특징, 아까 봤던 겨울눈, 그 다음에 잎의 크기 이런 거 좀 더 자세히 가서 보도록 하세요. 네. 봅시다. 네.
네,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나무는 나한송이라고 하는 나무예요. 네. 근데 끝에 송자가 붙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소나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뒤에 있는 나무, 옆에 있는 나무거든요. 네. 이게 딱 봐도 어떤 느낌이세요? 소나무 같은 소나무 같지 느낌?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이걸 왜 송자를 붙였나 하고 살펴보니까 이게 구가라고 네. 이 솔방울 같은 방울 열매를 맺는데요. 그렇지 소나무과는 아니에요. 네. 그냥 네. 나한송과래요. 그래서 큰 위에 조상에 가면 구가에 다 맺는 그거에는 들어가지만 소나무과는 아니다. 이렇게 아시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네. 소개를 해드리고 이 나무는 그냥 이파리 자체는 좀 뾰족뾰족은 해요. 네. 네. 그렇지만 절대 그 바늘잎 같은 네. 끝이 아픈지 한번 아야 안 아프죠? 네. 안 아프죠? 네, 하나도 안 그럼 아파요. 바늘은 전혀 아니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엽이 모여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네. 그리고 어때 이게 이 그러면 나눈 게 돌려나기인가요? 아니 여기 어긋나기인가요? 예, 마주나기인가요? 어긋나기인 것 같아요. 어긋나기로 네. 나다가 네네. 끝에 조금 모여나기를 하고 있는 네. 이런 모습인데요. 이 나한송도 중국에서 들어왔대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왜 특별히 뭐 재물이나 이런 게 많다 이러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색깔도 빨간색 뭐 다 이런 게 하듯이 이화여대. 아, 예. 이화여대? 아, 계속 얘기할까요? 네, 얘기하세요. 이화여대 백꽃나무가 많은데 그게 돈이 된다고 해서 옛날에 그 중국 관광객들이 이화여대에 엄청 많이 모여가지고 아. 아, 이제 우리 가봐야 되겠네요. 전혀 몰랐어요. 네. 이런 중요한 네. 정보를. 나무학교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나한송도 재물복이 들어온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엄청 사랑하는 나무래요. 네. 재물복, 뭐 장수복 이런 것도 아니고 막 재물복, 돈이 많이 들어온대요. 네. 그래서 우리 일반 사람들 중에 아는 사람만 집에 심는다는 나무가 바로 나한송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나무를 다시 보이죠. 이 나무를 네. 보니까 집에 하나씩. 근데 이 나무가 또 잘 자란대요. 특별히 힘들게 하지도 않고 잘 자라고 지금 구가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게 다 져가지고 겨우 하나 제가 했는데 그것도 자꾸 부서져가지고 밑에 빨간 밑에 빨간 꽃받침이 있고 이게 꽃이 피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겨울이 돼서 제대로 모습이 안 나타나긴 해요. 근데 네. 꽃받침 이게 큰 게 꽃받침 위에가 꽃인데요. 이거에서 나중에 이제 구가가 열리고 하는데 아직 이 친구는 좀 어려서 구가가 이렇게 많이 맺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한송이 우리나라에도 자생지처럼 이렇게 많이 있는 곳이 있어요. 우리 동네 근처인데 혹시 거가도라고 가보셨죠? 거가대교. 네네. 가거도 죄송합니다. 가거도가 맞죠? 거가도가 아니고 거가대교 아닌가요? 죄송. 가거도죠? 네, 하여튼 무슨 돈인지 가거도. 모르겠다. 가거도가 네. 이 나한송의 자생지처럼 돼 있대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 또 한번 보도록 하고 그래서 가거도가 부자 동네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어쨌든 이 나한송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집에서도 이게 수경 재배로도 잘 큰대요. 그러니까 어디 혹시나 이 나무를 관심이 있으시면 집에도 한번 키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뻐요 보면 네. 예쁘고 숲이도 옆에 보면 마치 메타세콰이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그렇게 자라죠. 네, 그래서 그런 숲이를 가지고 있고요. 한번 우리 가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가 지나가다가 깜짝 퀴즈 한번 제가 내보려고 여기에 왔어요. 딱 뒤에 보면 조금 소나무 종류 같긴 한데 멀리서 볼 때는 잎이 좀 짧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저는 멀리서 보고 잎이 짧아서 다른 나무를 생각하고 왔는데 와 보니까 이 특징이 딱 보이더라고요.